문재인 대통령 시대 닮은 듯 다른 듯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달라진 점은 네. 과연 뭘까요? 결정적인 거. 결정적인 거. 국민이 달라졌다.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다 조사는 해봤어요. 진짜 깔끔하게. 네. 이 시대의 참 조사인으로서. 조사, 네. 그 조사가 낚시하는 조사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장을 잘 쓰려면 조사에 충실하라고. 좋네요. 먼저 뭐 하시는 겁니까? 또. 노무현, 문재인 두 분의 좀 다른 점, 같은 점, 같은 점. 이런 것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노무현 대통령은 외강 내유형, 문재인 대통령은 외유 내강형.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 의지를 스스로 만들고 발산해오고 실현시킨 네.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권력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시대 요청에 불려 나온 거죠. 네. 이건 사실 큰 차이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었으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감시자로 내지는 좀 방관자로 이렇게 변한 게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든든한 지지 기반으로 거의 뭐 한 500만 이상이 사실상 매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받쳐주고 있고 그런 거죠. 가장 다른 것은 국민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게 거냐면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이 다른 국민이죠. 네.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이 변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그 스타일이 다른 것. 이것도 인정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은 화라산에 비유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깊은 호수에 비유하더라고요. 저수지, 호수. 네.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일정하게 두 번째 한다는 것. 그러니까 청와대에 두 번째 가서 네. 좀 더 영리하다. 좀 더 전략적이다. 이런 것이 저는 보여요. 제가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에 당시에 한나라당의 어떤 고검 총리 인준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주 그 큰 거를 빅딜을 해요. 그게 뭐냐면 대북송금 특검 있죠. 네. 이거를 통과를 시켜요. 이러면서 본인을 지지했던 호남의 지지를 또 이렇게 잃어버려요. 두고두고 이제 문제가 되죠. 검찰과의 관계도 너무 순진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내가 이 평검사하고 대화하면은 위에 있는 놈들 다 잘라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아주 그 영리하게 딱 약점을 딱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쭉 가는데 돈봉투 터지니까 푹 들어가. 네. 근데 또 너무 빨리 안 가잖아, 지금. 네. 자, 이렇게 얘기를 쭉쭉 모아잖아요. 그 검경 수사권 분리를 위해서 먼저 경찰을 치잖아요. 네. 경찰 깨끗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하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좀 영리해졌다. 제가 경험이 한 번 있으니까. 국민의 촛불로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거기에 앉힌 거 아닙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노사모 같은 경우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어느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물어요. 저는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랬더니 감시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겠다. 그렇죠. 제가 기사를 하나 뽑아왔는데요. 중요한 기사입니다. 지금 국민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커피 이렇게 들고 마시고 그 소탈하는 모습 보이고 보통 국민의 정상적인 모습 보이잖아요. 네. 지금은 환호를 받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때 너무 앞서갔다고 생각했는지 환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왜 저래? 근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에게서 어떤 권위 같은 것까지도 국민들이 원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깨야 되는데 권위를 이제 깬 실책이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지지 그룹조차 좀 한 발짝 떨어져서 감시하고 이런 걸 견제하고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지지자들은 달라졌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험하게 가시게 했다.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됐지만 우리가 선거 때처럼 끝까지 지지해주고 지켜주자.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 다 포함하면 84%의 지지가 있지만 네네. 열렬 그룹들은 지금도 여전히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문자 폭탄 논란이 있는 겁니다. 청문회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그 청문위원들에게 문자 폭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엄청났다면요, 진짜. 어떤 의원한테는 뭐 만통이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네. 정면으로 제가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저도 국회의원을 해봤고 다 해보셨지만 실제로 지역 유권자들이요. 국회의원들이 보내는 문자 폭탄에 진짜로 짜증내고 싫어하거든요. 특히 전당대회 있다든가 아니면 당내 경선이라든가 이럴 때는 수없이 문자를 보내거든요. 국회의원 네. 후보자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또 지지그룹에서도 보내고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해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10,000통, 20,000통, 30,000통 보내요. 근데 국민들은 그 한 통 보내는 거예요, 문자. 물론 쌓이니까 이제 많아서 스트레스를 네. 받겠지만 저는 이것은 새로운 문화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대선 이후에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대통령을 난 지켜주겠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 행위 자체는 저는 깨어있는 시민의 의식의 발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거기에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정화를 했으면 좋겠다. 정당한 항의를 해라. 정당한 항의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러한 새로운 문화 현상이다. 이런 현상에 정치인들이 적응해야 한다. 적응해야 된다. 제가 적응하시길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통 그 문자 소위 폭탄을 맞은 사람한테 지금 당신이 정치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위로를 보냈던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정청래 의원 말에 일부 이제 수긍을 하면서도 또 당하는 사람의 고충을 생각하면 욕설보다도 더 심한 게 뭐냐면 18원 후원금입니다. 그걸 내면요. 네. 영수증을 이거 골치 다 아프네. 영수증을 다 발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전화번호를 바꾸겠어요. 국회의원이 전화번호 바꾸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불편한 일이죠. 불편하기가 말이야. 그 많은 사람한테 자기가 알려져 있는데 그걸 근데 오죽 그게 있으면? 자기한테 힘들면은 전화번호를 바꾸겠어요? 문자를 정치인한테 주는 거는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 첫째는 주다 보면 이 사람이 내 거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거기에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 번 주는 건 좋은데 너 이거 내 거 봤어 안 봤어? 지속적으로 계속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이제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그거는 자기 의견을 전달하기보다는 좀 괴로운 괴롭히는 거 아니냐. 이러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 SNS 시대에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볼 때는 정제된 언어로. 정제된 언어로 특수활동비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기간이었던 2달 동안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를 35억 원을 사용했어요. 이게 하루에 한 5천만 원 꼴이거든요. 근데 청와대 얘기는 황 총리가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총리실 얘기는 전혀 아니다 안 썼다 그러죠. 그러고.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당연히 감사 대상이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당연히 이거는 당연합니다. 감사해. 아니 왜냐면 이게 이렇잖아요. 이제 시한폭탄이에요 지금. 네. 아니 터지게 돼 저는 있어요. 시한폭탄 아니라고 보는데
특수활동비 중에서 20% 정도는 현찰로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현찰로 쓰게 되는 거는 어디에 증빙 자료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그 청와대 때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총무비서관 했던 분이 그 추측하는 이유도 뭐냐면 상당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현찰로 나갔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증빙 서류를 찾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추적해봐야 실제 찾기가 어려울 텐데 그리고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또 이게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들어보세요. 청와대의 1년 특수활동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266억이에요. 그걸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7,300만 원을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그 금년분에서 35억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35억을 쓴 거는요, 사실은 제가 얘기한 7,300만 원을 쓰기로 한 거로 치면은 사실은 적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은 그 비서관들 수당으로 나간다 하잖아요. 수당 부분들을 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쓴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니, 없을 대통령 거다. 아니,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게 작년 아니라니까요.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네. 지금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썼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업무가 정지 상태이더라도 제 얘기를 좀 비서관이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요. 그렇게 주장하시면 곤란한 게 이건 대통령 특수활동비예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한 푼도 써서는 안 되는 돈이에요.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마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쓴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쓴 게 아니라 황 총리가 쓴 거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할 정도. 그러니까 아까 7,800만 원 써야 되는데 5천만 원 썼으니까 절약했었다. 그 액수를 그렇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1원을 쓰더라도 10,000원을 쓰더라도 이건 불법인 거예요. 대통령, 현직 대통령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쓴 거예요, 지금. 너무 막 찍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막 흥분하고 화를 내지 마시고요. 아니, 흥분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까도 제가 제가 얘기했듯이 마무리할게요, 제가. 그러면 35억이 아니라 350만 원, 35만 원을 써도 안 되는 돈을 쓴 거 아닙니까? 그거는 형사상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대통령 결재권도 없어지고 예산 집행권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관례대로 비서들한테 뭘 줬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그 자체도 잘못된 호남의 지지를 또 이렇게 잃어버려요. 두고두고 이제 문제가 되죠. 검찰과의 관계도 너무 순진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내가 이 평검사하고 대화하면은 위에 있는 놈들 다 잘라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아주 그 영리하게 딱 약점을 딱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쭉 가는데 돈봉투 터지니까 푹 들어가. 네. 근데 또 너무 빨리 안 가잖아, 지금. 네. 자, 이렇게 얘기를 쭉쭉 모아잖아요. 그 검경 수사권 분리를 위해서 먼저 경찰을 치잖아요. 경찰 깨끗해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하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좀 영리해졌다. 제가 경험이 한 번 있으니까 국민의 촛불로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거기에 앉힌 거 아닙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노사모 같은 경우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어느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물어요. 저는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랬더니 감시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겠다. 그렇죠. 제가 기사를 하나 뽑아왔는데요. 중요한 기사입니다. 지금 국민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커피 이렇게 들고 마시고 소탈하는 모습 보이고 보통 국민의 정상적인 모습 보이잖아요. 네. 지금은 환호를 받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때 너무 앞서갔다고 생각했는지 환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왜 저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통령에게서 어떤
권위 같은 것까지도 국민들이 원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깨야 되는데 권위를 이제 깬 실책이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때는 만들고 발산해오고 실현시킨 네. 뿐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권력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시대 요청에 불려 나온 거죠. 네. 이건 사실 큰 차이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었으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감시자로 내지는 좀 방관자로 이렇게 변한 게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든든한 지지 기반으로 거의 뭐 한 500만 이상이 사실상 매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받쳐주고 있고 그런 거죠. 가장 다른 것은 국민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게 거냐면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이 다른 국민이죠. 네.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 닮은 듯 다른 듯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달라진 점은 네. 과연 뭘까요? 결정적인 거. 결정적인 거. 국민이 달라졌다.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다 조사는 해봤어요. 진짜 깔끔하게. 네. 이 시대의 참 조사인으로서 조사, 네. 그 조사가 낚시하는 조사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장을 잘 쓰려면 조사에 충실하라고. 좋네요. 먼저 뭐 하시는 겁니까? 또. 노무현, 문재인 두 분의 좀 다른 점, 같은 점, 같은 점. 이런 것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노무현 대통령은 외강 내유형, 문재인 대통령은 외유 내강형.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 의지를 스스로 지금 국민이 변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그 스타일이 다른 것 이것도 인정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은 화라산에 비유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깊은 호수에 비유하더라고요. 저수지, 호수.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일정하게 두 번째 한다는 것. 그러니까 청와대에 두 번째 가서 네. 좀 더 영리하다. 좀 더 전략적이다. 이런 것이 저는 보여요. 제가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에 당시에 한나라당의 어떤 고검 총리 인준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주 그 큰 거를 빅딜을 해요. 그게 뭐냐면 대북송금 특검 있죠. 네. 이거를 통과를 시켜요. 이러면서 본인을 지지했던